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확통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돼서 사실 좀 이렇게 뭔가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면서 좀 많이 연습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이제 확통 진도가 좀 많이 모자라고 하니까 이 시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진도 계속 나가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이렇게 연습하고 그 점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단은 우리가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직접 학교에 와가지고 분산과 표준 편차 그걸 배운 다음에 어 그걸 연습하는 그런 시간 가졌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예제를 풀어보고 한 4개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온라인으로 연습하는 시간 가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그 확률 분포표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기대값을 구하고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 자료들을 어느 정도 해석하는 것에는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변수가 좀 달라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조금 있었던 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있던 통계값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겠다. 우리가 좀 변형된 그런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니까, 오늘 할 내용 그렇게 결과는 역시나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수학이 그렇듯이 외우면 간단하긴 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뭔가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오래오래 기억될만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 내용도 잘 기억해 놓고 그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개념 보고 예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배울 내용 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그 개념으로 점점 확장시켜 갈 거예요. 자, 지금 볼 때, 지금 옆에 화면에 나타나 있듯이, 자, 학생 A, B, C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용돈 얼마 정도 받아요? 여러분들 얼마 정도 받는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지만, 이 학생들은 이렇게 한 달 용돈을 받는다라고 해요. 학생 A는 12만원, 학생 B는 15만원, 학생 C는 18만원.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라고 우리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매달 수입이 용돈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 외에도 부차적인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이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용돈이 원래는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용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용돈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니까 이제 용돈 대신에 얘를 X라고 놓고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우리가 분석하려는 거 X에 대해서 분석해보자. X를 용돈이라고 놓고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때 여러분 친척집 가가지고 용돈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자, 세 학생 모두 용돈을 10만원씩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플러스 10이 되었으니까 학생 A와 학생 B와 학생 C가 그 달에 얻은 수익, 용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는 얼마가 되죠? 22만원이 되고, B는 15만원 용돈을 받는데 또 10만원이 추가됐으니까 25만원이 되고, C는 18만원 받는데 10만원이 또 이제 보너스로 이렇게 용돈으로 얻어졌으니까 28만원이 우리 수익이 되었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한 거죠? 여기에다가 더하기 10을 다 했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 변수를 얘가 x라고 우리가 썼었으면은 여기 앞에 들어갈 이 변수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그냥 우리가 각각을 다 10씩 더한 거니까 얘는 x 더하기 10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얘네들이 A와 B와 C가 받는 평균 용돈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은 몇이 되죠? 얘네 계산해 보면은 평균이 15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얘네 평균이 15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추석 용돈을 받고 났을 때, 자, 이 달 9월 달에 용돈의 X의 평균은 몇이 될까요? 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 평균을 구해보니까 25가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볼 때 얘네들이 얘도 10만원, 얘도 10만원, 얘도 10만원 더해졌으니까 평균도 마찬가지로 10만원 더해졌다라는 거, 10이 더해졌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A라는 자료, B라는 자료, C라는 자료들이 모두 다 일정한 수치로 올랐을 때, 어떤 값이 일정하게 더해졌을 때 그 평균은 어떻게 된다? 평균도 마찬가지로 평균은 이 세 개의 뭔가 이 세 개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수치니까 얘네 모두가 일정한 값으로 올랐다면은 이 평균도 마찬가지로 그 값만큼 오르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x 더하기 10이라는 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냥 얘의 평균, 원래 우리가 구했던 원래 기존의 평균에다가 플러스 10만 더해주면은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식으로 한번 우리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식으로 정리하면은 x 더하기 10이라는 변수의 평균, x 더하기 10의 평균은 어떻게 된다? x의 평균에 더하기 10을 해준 것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평균은 이런 장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에 어떤 수가 더해진 거, 그러면은 이 자료도 일정한 값만큼 더해지니까 평균에도 일정한 값만큼 더해진 걸로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인 문자를 정리하자면은 어떤 평균인데 x에다가 a라는 값만큼 더한 평균은, a는 뭐 0이어도 좋고 음수여도 좋아요. 자, a라는 값만큼 더해진 것들의 평균은 어떻게 된다? 어떤 자료에서 a만큼 더해지고 a만큼 더해지고 a만큼 더해지고 모든 자료가 a만큼 더해진 거니까 얘의 평균도 원래의 평균 EX에서 a만큼 더해진 값으로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낸 것, 평균의 성질은 이렇게 된다는 거. 어떤 변수에 모두 다 a를 더했을 때 평균은 그냥 그 평균에다가 a를 더한 것과 같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좀 이따 활용할 거니까 일단 쓰지 말고 이렇게 그 과정으로 우리가 일단 짚어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용돈을 여기 10만원씩 받았을 때 평균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활용해서 이런 식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상황 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 하나 더 볼 건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A와 B와 C의 세 달치 용돈을 한꺼번에 분석해 보자 이거예요. 자, A와 B와 C의 세 달치 용돈을 한꺼번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세 달치 용돈은 얼마죠? 세 달치 용돈은 12만원씩 세 달이니까 36만원인 거 알 수 있고, 자, B의 용돈은 15만원이 세 달이니까 45만원인 거 알 수 있고, 자, C의 용돈은 18만원이 세 달이니까 54만원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달치 용돈,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을 했죠? A에도 곱하기 3을 해주고 B에도 곱하기 3을 해주고 C에도 곱하기 3을 해줘서 세 달치 용돈을 우리가 계산해줬어요. 자, 그럼 여기 앞에 들어갈 우리 변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원래 X였는데 각각을 다 3배씩 곱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X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X는 36, 45, 5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얘의 평균도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평균의 지금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평균 몇이 되죠? 평균은 45가 돼요. 자, 그러면 원래 평균 15와 평균 45 사이에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 좀 눈치챘을까요? 자, 자료 A, B, C라는 이 모든 자료를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니까 평균도 지금 같이 따라서 곱하기 3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얘까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3x, 우리가 변수로 나타낸 이 3x라는 것의 평균은 원래 기존의 평균 2x에다가 3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달치가 아니라 네 달치였어도 우리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네 달치였으면은
모두 다 4배씩 됐으니까 평균이 4배 한 60이 됐을 거예요. 5달치 하면 몇이 됐을까요? 5달치 하면 모두 다 곱하기 5가 되었으니까 평균도 곱하기 5가 된 75가 되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x에다가 a라는 수를 곱했을 때 얘는 어떻게 빠져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3, 4, 5를 곱했을 때 각자 평균의 3배, 4배, 5배가 되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배가 되었을 때는 a 곱하기 2x가 된다. 우리 평균, 기존의 평균에 a배 한 것으로 그냥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평균의 성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좀 정리해 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평균의 중요한 성질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 자, 평균, 어떤 변수에다가 어떤 수가 더해진 것의 평균은 그냥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더하기 a로 그냥 기존의 평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 어떤 변수의 곱해진 형태도 밖에 곱해진 형태로 그냥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평균의 중요한 성질을 우리가 좀 종합해 주도록 할게요. 자, 얘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ax 더하기 b라는 애의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일단은 우리가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게요. 자, ax라는 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하기 b가 돼 있어요. 자, 몇이 더해져 있든지 그 더해져 있는 거는 밖으로 빼줄 수 있다고 했죠. 원래 더하기 10씩 했을 때 그 평균이 10만큼 더 오른 것처럼 더하기 a가 되면은 더하기 a가 밖으로 빠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ax라는 것의 평균에 더하기 b를 한 것과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까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는 x라는 변수에 a가 곱해져 있는 꼴이니까 바로 여기서 보면은 이 ax의 평균은 a 곱하기 2x, 평균, x의 평균에 a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2x에 더하기 b라는 꼴로 우리가 이렇게 구해줄 수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균의 첫 번째 성질로 여러분들 그 학습지 배울 내용 부분에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얘는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더하기 b가 돼 있는 애는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고 곱하기 a가 돼 있는 애도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서 우리가 그냥 그 꼴 그대로 유지하는데 2x만 이렇게 안쪽으로 x가 2x로 바뀐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1차식의 형태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고 가면 되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 지금 어떤 수가 곱해져 있을 때 그대로 빠져나오고 어떤 수가 더해져 있을 때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x제곱이라는 애는 x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2x 곱하기 2x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자, 얘는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얘는 왜 되는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긴 하겠는데, 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다루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다루진 않을 거고, 이렇게 변수끼리 곱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하는 거는 a와 b가 상수일 때, a와 b가 숫자일 때, 문자가 하나만 있을 때만 이렇게 쪼개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활용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사항까지 잘 기억해 놓고 우리 활용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ax 더하기 b라는 변수,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a배하고 더하기 b를 한 이런 변수들의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분산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얘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가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얘는 a제곱이 돼요. 얘는 그냥 a제곱.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산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분산이 뭐라고 했죠? 분산은 이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고르게 분포해 있는지 아니면 들쭉날쭉하게 떨어져 있는지를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떤 자료가 이렇게 포진해 있다라고 볼 건데, 자, 그럼 이 평균도 얘네들을 얘가 평균이라고 할 때 이 자료들에 이렇게 포진돼 있다라고 해볼게요. 얘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돼 있을 때 평균이 이렇게 된다라고 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이 자료들이 일정한 값만큼 올라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일정한 값만큼, 뭐 1만큼 올라갔을 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1만큼 올라갔을 때, 자,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될 때,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죠? 평균도 똑같이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1만큼 올라가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평균도 똑같이 올라가게 돼요. 평균이 똑같이 1만큼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얘는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자,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네모가 새로 그려진 이 선으로부터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분포 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얘네가 그대로 올라간 모양이니까 그 분포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 상태, 우리가 분포 상태를 분산으로서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x에다가 1만큼 더한 것의 분산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분포 상태가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원래의 분포 상태 vx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가 우리가 플러스 1이라고 했지만 뭐 플러스 2가 됐든 플러스 3이 됐든 평균도 같이 이동하니까 우리가 걔네들은 분포 상태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더해지든지 상관없이 분포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사실 이해해도 진짜 성공이에요. 자,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데, 분산은 그 자료의 분포 상태, 평균으로부터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얘기하는 건데, 얘네가 얼마만큼 더해져 있는지는 우리가 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몇이 더해져 있든지 얘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분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잡고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대신에 여기다가 A배를 하게 되면은 얘네가 뛰어가는 게 점점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만약에 더 작은 값은 A배를 하면은 조금 올라가고, 더 큰 값은 한참 올라가고, 더 큰 값은 한참 올라가게 되겠죠. 같은 수치만큼 2배, 3배, 4배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2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얘는 조금 올라가는 반면에 얘는 훨씬 올라가고 얘는 더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얘네 평균도 변화하긴 하는데 얘네들이 점점 더 크기가 벌어진다라는 말이에요. 크기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얘는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변수가 곱해져요. 변수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는 거는 얘는 분산에 영향을 줘요. 분포 상태에는 영향을 준다. 여러분들 그렇게만 이해하고, 얘가 어떻게 이해를 주냐면 얘는 분산에 A가 곱해진 형태로 이렇게 뭐가 곱해진 형태로 영향을 주는데 얘는 그대로 나오지 않고 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굳이 장황한 식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만 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 정리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식이 나타나는데, 자, 분산 vx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냐? 자, 얘는 우리가 더해진 건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v ax 분산과 같게 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a가 빠져나오는데 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a 제곱의 분산과 vx와 같게 된다. 그래서 분산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표준 편차도 해볼 건데,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ax 더하기 b라는 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과 같다. 자,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것과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루트 a 제곱의 v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쪼개주면은 루트 a 제곱과 루트 vx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얘는 뭐죠? 얘는 시그마 x라고 우리가 표준 편차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a를 빼면 안 되고 여기는 절대값 a로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으면 우리가 음수였으면은 얘는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절대값 붙여서 나온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x 더하기 b라는 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좀 이따 활용하는 거는 예제를 통해서 할 건데 일단 평균은 그 꼴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빠져나온다. 그리고 분산은 얘 뒤에 더해진 거는 상관없이 앞에 a가 곱해진 거 얘만 우리가 필요한데 a가 제곱이 되어서 곱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값 a가 곱해서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항상 표준 편차는 분산별부터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도 좋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뭐 외워도 좋고 외우지 않아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외워놓아도 알아놓아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거. 그럼 거기까지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예제 풀어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문자적으로 그리고 활용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예제 1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 풀어볼 건데, 자, x의 평균이 주어져 있어요. 평균이 5, 분산이 4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때 y라는 변수가 새롭게 나왔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고 할 때, 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y의 평균이니까 2y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y의 분산은 vy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지막 y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y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그대로 y에다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얘를 넣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의 평균이 되겠죠. 자, 근데 평균은 우리 너무나도 좋은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꼴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가 2x 그리고 더하기 1 돼 있으니까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렇게 찾아왔어요. 자, 근데 x의 평균이 5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5 더하기 1이 된다. 이런 거 우리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4가 된다라는 거. 우리 여기까지 쉽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의 분산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분산은 뒤에 더해진 게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앞에 곱해진 것만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제곱이 되어서 빠져나온다라는 거. 원래 분산에다가 제곱이 되어서 빠져나온다라는 거. 제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잘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제곱이 되어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9 곱하기 분산 이렇게 되는데 분산이 원래 x의 분산이 4라고 했으니까 9 곱하기 4가 되어서 얘는 36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냥 y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아까 했던 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분산값 36인 거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죠? 표준 편차는 루트 36으로서 6이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마이너스 3의 x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해주면은 x의 표준 편차 하면은 x의 분산이 4였으니까 x의 표준 편차는 몇이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의 표준 편차 2니까 그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니까 곱하기 해주면 6이다. 이렇게도 구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잘 이렇게 활용해주면 좋겠어요. 다음에 예제 1번 풀어봤는데 예제 2번과 3번까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고 예제 4번으로 우리 넘어가면 좋겠는데 예제 2번, 3번 여러분들 지금 잠깐 영상 멈춰놓고 직접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풀이랑 좀 비교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여러분 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멈춰놓고 나중에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2번 우리 같이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볼 건데 얘는 1번과 굉장히 비슷해요. 자, y의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고 y는 4x 빼기 3이라는 그런 변수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y의 평균, y의 분산, y의 표준 편차 이 세 가지 한번 우리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y의 평균은 그대로 써주면은 4x 빼기 3의 평균과 같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구해주자면은 4 곱하기 우리 평균은 그대로 빠져나오니까 4 곱하기 2x 빼기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여기 x 자리만 여기 2x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다 볼 수 있는데, 자, x의 평균 얘가 바로 2라고 했으니까 얘가 2예요. 그러니까 8 빼기 3이 되어서 얘는 11이다. 얘는 5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분산도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분산은 우리 마찬가지로 4x 빼기 3의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몇이 더해져 있든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얘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4라는 애만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준다? 4의 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빠져나온다. 자, 원래 분산이 9였으니까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9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은 144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찾아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표준편차는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144 해주면은 12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산과 평균, 분산, 표준편차 그 각각을 활용하는 거 좀 이렇게 식으로 일단 문자적으로 간단하게 연습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3번도 굉장히 비슷한데 여러분들 풀어왔을 거라 생각하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번 보니까 x의 평균이 10, 표준편차가 4래요. 자, 그때 우리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게 다 다른데, 자, 얘는 평균은 너무 간단하게 빠져나오죠. 3 곱하기 2x 빼기 1로 우리가 그 꼴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 평균이 10이라고 했으니까 10 넣어주면은 30 빼기 1이 되어서 얘는 29로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분산 한번 해볼 건데 여기 몇이 더해져 있든지 상관없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 되어서 분산으로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건 표준편차예요. 여러분들 분산이랑 표준편차 이렇게 잘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자, 표준편차라고 했으니까, 자, 표준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분산은 표준편차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표준편차를 이제 거꾸로 루트에 거꾸로 하면 제곱을 하면은 얘를 제곱하면 분산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의 분산을 구하면은 우리가 분산은 몇이다? 16이다. 4의 제곱해서 16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산은 16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6을 해서 우리가 얘의 분산 64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표준편차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얘는 그냥 여러분들 우리 간단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몇이 더해졌는지 상관없다고 했어요. 분산에서 파생되는 애니까 얘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제곱한 걸 루트 씌우니까 절대값으로 나온다고 했죠. 절대값 마이너스 2에 시그마 x. 자, 계산해주면 얘가 2가 되고 표준편차가 4라고 했으니까 곱해주면 8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얘를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분산을 먼저 구한 다음에 표준편차로 돌아가도 좋아요.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분산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면 64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루트를 씌워서 8로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외우지 않고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자, 4번은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왔으면 좀 좋겠는데, 자, 여러분 처음 보는 그런 꼴이라서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런 꼴은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는지, 이런 유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상함을 보면서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요. 자,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얘를 먼저 해석하는 걸 우리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식으로 된 건 우리가 처음 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식으로 된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표로 구하는 거를 연습했다 보니까 그냥 이 식도 항상 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좀 뭔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정리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x 값이 0, 1, 2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x 값으로 가능한, 이상함을 변수 x 값으로 가능한 그 값이 바로 0, 1, 2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과 2를 써주고 그 밑에 확률을 이렇게 써보면은, 자, 0일 때의 확률은 몇이죠? 0일 때의 확률은 그냥 이 식에다가 넣어보면 되겠죠. 그때 확률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0일 때의 확률은 12분의 1이 돼요. 1일 때의 확률 여기다 넣어주면은 12분의 4가 되고 2일 때의 확률도 넣어주면은 12분의 7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합계를 내보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7 하면은 12가 되니까 12분의 12에서 1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표를 구해놓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일단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2x 더하기 1이라는 애의 평균을 우리가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2 곱하기 2x 더하기 1로 이렇게 쪼개줄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2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얘의 평균 2x는 얘네를 다 곱해서 더한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전체 12분의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자, 얘 4고 얘가 14가 되니까 전체 12분의 18이 되어서 결국에 2분의 3이 된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평균이 2분의 3이었으니까 2 곱하기 2분의 3 하면 3이고 더하기 1을 하면 4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는 여러분들이 얘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는 있으면 되겠다는 거. 자, 만약 분산 해볼 건데 분산 더해진 건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6이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의 제곱에 분산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산을 구해야 돼요. x의 분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우리가 쓸 수 있었고, 재편평제 쓸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재편평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x 제곱을 일단 표로 우리가 확률 표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0, 1, 2였으니까 0, 1, 4라고 이렇게 채워줄 수 있을 거고, 확률은 그대로 12분의 1, 12분의 4, 12분의 7로 이렇게 그대로 따오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의 평균, 얘의 평균, 얘의 평균을 우리 구해보면은, 자,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이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보자면은 12분의 0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여기 1 곱하기 4 그리고 4 곱하기 7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완전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는데 평균이 몇이었죠? 평균이 2분의 3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빼기 4분의 9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그럼 계산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얘 4고 얘가 28이니까 전체 더하면 여기 위에 32가 돼요. 그리고 그럼 12분의 32 빼기 12분의 27이 되니까 결국에 얘는 12분의 5다. 그래,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가 12분의 5예요. 자, 그러면 36 곱하기 12분의 5다.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죠. 3이 남게 되니까 15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는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까지 구해보는 표를 그리고 구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해도 결국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표로 정리한 다음에 각각의 분석들 여러분들 이어나가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얘네들 사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2x 더하기 1이라는 이런 우리가 식을 갖고 와서 얘를 그대로 더해주는 거예요. 얘 0을 넣어주니까 2 곱하기 0 더하기 1 그래서 1을 넣어주면 2 곱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3, 얘 넣어주면 5 이렇게 되고, 확률은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면은 얘네들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해보면 똑같이 4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도 좋아요. 그리고 이 변수의 분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분들 직접 한번 연습해보고 직접 한번 겪어보면서 어떤 방법들이 가장 편하고 자신한테 맞는지 그렇게 정해놓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ax 더하기 b라는 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좀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한번 좀 더 탐구해보고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이 수업 시간 동안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좀 살펴봤던 그런 과정들 여러분 잘 기억해 놓고 머릿속에 잘 저장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잘 기억해 놓고 여러분들 나름의 그런 언어로 좀 이렇게 표현해 보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여러 가지 확률과 통계에 대한 그런 분석들 우리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